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애비 남편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장모가 사연 보내주신 분의 아버지를 무시하다 막상 마주하고는 꼬리를 내리셨다고 하시네요. 과연 무슨 사연일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고물상을 하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가 고물상 한다고 부끄러워한 적도 있습니다. 철없던 시절 이야기지만 그땐 저도 어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고물상 한다는 말을 친구들에게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 직업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한 적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고물상을 하셨지만 수입은 나쁘지 않으셨거든요. 어릴 때도 최소한 남들만큼은 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친구들이 우리 아빠 직장에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도 남들만큼 살고 제가 입고 다니는 옷도 남들만큼은 되니 절 무시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초등학교 다닐 때 아빠 직업에 관해 물어보면 그냥 사업이나 장사식으로 뭉뚱그렸던 기억도 나네요. 철없던 초등학생 시절에는 우리 아버지 직업에 대해서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점점 철이 들면서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IMF니 경제 위기니 해도 우리 아버지는 끄떡 없으셨거든요. 남의 집 아버지가 직장 쫓겨날 때도 벌던 만큼 버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 사업은 나날이 번창하셨죠. 아버지 나이도 환갑이 넘어서 슬슬 은퇴 준비하시는 지금 우리 아버지는 공식적으로 고물 도매상이십니다. 고물 도매상도 종류와 규모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중에서도 큰 손이라고 보면 됩니다. 덕분에 연수입으로 따지면 2억이 넘으시죠. 본인 소유의 건물도 한 채 사두셨고 이리저리 굴리는 돈도 제법 되십니다. 일하시느라 한쪽 팔이 많이 불편하셔서 운전을 직접 안 하시고 기사 딸린 차 타고 다니시는데 그래도 경제적으로 전혀 부담이 없을 정도입니다. 저도 이런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아버지가 고물 도매상 하신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친구들도 그쯤이면 머리가 굵어져서 치사하게 아빠 직업 가지고 놀리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무사히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아버지 연수입 따라가려면 어림도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면 언젠가 아버지보다 연봉 많이 버는 게 꿈입니다. 월급쟁이로 연봉 2억 넘기려면 무슨 짓을 해야 할지 까마득하지만요. 뭐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여자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곧 아내가 될 사람이죠. 아내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장모 인간성 생각하면 견모오녀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사실 장모도 처음 볼 때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좀 억척스럽기는 생겼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전형적인 대한민국 아줌마 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번 겪다 보니 사람이 좀 천박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장모를 천박하다 부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와 자기 집안은 높이고 남은 깔아뭉개기를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삶의 가치가 철저히 돈에 고정된 양반입니다. 물론 자기 높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고 돈 좋아하는 사람 많죠. 저조차도 그런 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장모는 도에 지나친 수준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 그 사건이 벌어진 것이겠죠. 아무튼 그녀와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상견례 자리를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장인 장모가 몇 번 만나기는 했지만 집안 이야기 같은 건 제대로 안 했거든요. 상견례 약속 잡으면서 집안 이야기를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자네 부모님은 뭐 하신다고? 아버지는 고물 도매업 하시고 어머니는 보험사 다니시다 2년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저의 대답을 들은 장인어른과 장모의 반응이 엇갈리더라고요. 그렇나? 장인어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딱히 대단하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루하게 여기는 것도 아닌 그냥 그렇구나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의 무난한 반응에 비해 장모의 반응은 가관이었습니다. 어머, 나이 드신 분이 허드렛 일 하느라 힘들겠다 얘. 장모 딴에는 허드렛 일이라고 말하는 것도 많이 자제한 거 아닐까 합니다. 딱 우리 아버지가 천민이라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표정과 말투에 제 기분이 확 상할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장인어른이 그 자리에서 장모에게 한 소리 했다니까요. 남의 아버지 직업 가지고 왜 그러냐.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장인어른이 나선 덕분에 그날은 별말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엄마 때문에 요즘 피곤해. 무슨 일인데 그래? 계속 자기 아버지를 두고 뭐라 하시잖아. 좋은 분이라고 말씀드려도 들은 척도 안 하신다니까. 장모가 우리 아버지 직업 때문에 결혼 자체를 끝장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약혼 앞둔 딸에게 계속 시아버지 될 사람 욕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에야 기분을 풀었지만 그때는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장모고 뭐고 막말해서 관계 끊으려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죄도 없고 사랑하는 그녀 모습을 떠올리니 그럴 수도 없었죠. 그래서 해결법을 고민하다 친척분께 조언을 받았습니다. 속물 상대하려면 돈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이다. 그 말씀대로 아버지께 지금 사정이 이러저러하니 상견례 자리에 이렇게 나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도 우리 집안이 무시당할 수 없다고 알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문제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먼저 장인 장모가 도착했습니다. 장인어른은 둘째치고 장모도 나름대로 꾸민 차림으로 왔더라고요. 요즘 두 분 다 사업이 별로라고 해서 가지고 있던 차를 팔고
택시 타고 오셨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우리 아버지도 도착하셨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외제차에 기사 딸린 차를 타고 오셨지요. 물론 옷도 집에서 제일 좋은 유럽제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장인어른은 원래 대범한 분인지 그런 우리 아버지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고물도며 파신다는 말 들었을 때 표정이나 운전사 딸린 차 끌고 온 모습을 보았을 때나 별 차이가 없더군요. 하지만 장모는 태세 변환이 정말 빠르더군요. 때껏 우리 아버지 이야기할 때마다 깔보던 태도는 어디 가고 비굴한 태도로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연습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말 그대로 속물 근성이 몸속에 단단히 박혀있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웃음을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장인어른이 장모에게 한 소리 하셨을 정도죠. 사돈 앞에서 태도가 그게 뭐냐? 사돈이 우리한테 빚 받으러 왔냐? 적당히 해라. 뭐 덕분에 상견례 자리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이후 장모는 저에게도 찍소리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국이 하도 나빠서 약혼식도 연기되었고 결혼식도 연기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대로 가면 별 문제 없이 아내랑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놀란 건 제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그녀가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엄마 버릇 고쳐줘서 저더러 고맙다고 해요. 그만큼 장모 행동이 딸 눈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덕분에 저도 사이다 마시고 장모 버릇까지 고치게 되어서 기쁠 뿐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장모분의 잘못된 버릇을 고쳐주셨다는 사연이셨습니다. 앞으로 아내는 물론 처가 식구들과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